안녕하세요. 경제 전문 채널 은호레터의 은호입니다. 12월 4일 수요일 전달드릴 뉴스를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화요일 미국 주식시장은 혼조세를 보이며 주요 지수들이 소폭의 변동을 보였습니다. 중국은 미국에 대한 갈륨과 게르마늄 수출을 전면 금지하며 미중 간 무역 갈등이 한층 격화됐습니다. 아마존은 연례 오즈 컨퍼런스에서 새로운 AI 기반 플랫폼인 노바 모델을 발표했습니다. 세일즈포스가 3분기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인텔은 CEO 패텔 싱어의 갑작스러운 퇴진 이후 외부 인사를 중심으로 차기 CEO 후보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풋나커는 나이키와 협력하여 개발한 홈코트 농구 섹션을 전 세계 매장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메타는 신규 원자력 발전 용량 확보를 목표로 원자력 개발업체들로부터 제안을 받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아마존 웹 서비스는 자체 개발한 AI 칩, 트레이닝 툴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서버와 슈퍼컴퓨터 프로젝트를 발표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와의 정치적 갈등 속에서 계엄령을 선포하며 한국 내외에서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자세하게 하나씩 살펴볼까요? 화요일 미국 주식시장은 혼조세를 보이며 주요 지수들이 소폭의 변동을 보였습니다. S&P 500과 나스닥은 각각 0.05%와 0.4% 상승하며 또 한 번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지만 다우지수는 0.17% 하락했습니다. 시장은 이번 주 발표될 고용보고서와 ESM 서비스 지수 등 주요 경제 지표를 기다리며 관망세를 유지했습니다. 연방준비제도 관계자들은 물가 상승률이 점차 목표치인 2%에 가까워지고 있으며 고용시장은 안정적이라는 의견을 내놓았지만 12월 금리 인하 여부에 대해 명확한 신호는 주지 않았습니다. 10월 미국의 구인 건수는 전월 대비 증가했으며 해고 건수는 1년 반 만에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해 노동시장의 안정성을 시사했습니다. 시장은 패드의 12월 FOMC 회의에서 25bp 금리 인하 가능성을 약 72%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아마존은 연례 AWS 컨퍼런스에서 새로운 인공지능 플랫폼을 발표하며 주가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반면 테슬라의 중국 내 전기차 판매량이 전년 동기 대비 4.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며 주가는 하락했습니다. 또한 한국 대통령 윤석열이 계엄령 해제를 선언하며 한국 관련 자산의 변동성이 확대되었습니다. 이날 채권 시장에서는 10년 만기 미국 국채 금리가 4.23%로 4bp 상승했으며 국제유가는 오펙 플러스의 감산 협상 진전과 미국의 이란 원유 제재 강화 소식에 따라 2.8% 상승한 배럴당 69.98달러를 기록했습니다. 금 가격은 온스당 2642.46달러로 소폭 상승했습니다. 중국은 미국에 대한 갈륨과 게르마늄 수출을 전면 금지하며 미중 간 무역 갈등이 한층 격화됐습니다. 이 조치는 바이든 행정부가 반도체 기술에 대한 새로운 대중국 규제를 발표한 데 대한 보복으로 지난해부터 시작된 갈륨과 게르마늄 수출 통제의 연장선입니다. 갈륨은 반도체, 태양광 패널, 레이더 장비 등의, 게르마늄은 광섬유, 야간 투시경, 우주 탐사의 필수적인 자원으로 사용됩니다. 중국은 전 세계 갈륨 공급의 94%, 게르마늄의 83%를 차지하며 이러한 금수 조치는 관련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두 금속의 시장 규모는 작지만 분사 및 첨단 기술 산업에서의 중요성 때문에 공급 차질은 심각한 파급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중국의 수출 제한 이후 갈륨 가격은 80%, 게르마늄은 2배 이상 상승했으며 다른 국가들의 생산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지만 높은 처리 비용과 기술적 한계로 인해 단기적으로는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중국 이외의 생산국으로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일본, 한국 등이 있으며 일부 미국 및 유럽 기업들도 생산을 확대하거나 재활용을 통해 공급 부족을 완화하려 노력 중입니다. 아마존은 연례 AWS 컨퍼런스에서 새로운 AI 기반 플랫폼인 노바 모델을 발표하여 본격적으로 인공지능 경쟁에 나섰습니다. 노바 모델은 텍스트, 이미지, 비디오 생성 기능을 제공하며 아마존은 이를 통해 어도비, 메타와 같은 경쟁자들과 경쟁하려 하고 있습니다. CEO 앤디 제시는 노바 모델이 낮은 지연 시간, 비용 절감, 사용자 맞춤화 가능성을 중점적으로 개선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노바릴 소프트웨어는 한 장의 이미지나 텍스트로 6초 길이의 비디오를 제작할 수 있으며 향후 최대 2분 길이의 비디오 제작도 지원할 예정입니다. 아마존은 또한 텍스트로 이미지를 생성하는 캔버스 기능과 함께 텍스트, 이미지, 음성, 비디오를 입력받아 다양한 출력 형태로 변환할 수 있는 멀티모달 AI 모델 개발 계획도 밝혔습니다.
추가로 아마존이 새로운 AI를 적용한 버전의 알렉사를 곧 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으며 이는 내부적으로 반향 프로젝트로 알려져 있습니다. 세일즈포스는 3분기 매출이 8% 증가한 94억 4천만 달러를 기록하며 예상치를 상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자사의 엔터프라이즈 클라우드 포트폴리오에 대한 강한 수요 덕분으로 기업들이 워크플로우를 최적화하고 AI 통합을 통해 대량의 데이터를 처리하려는 수요가 증가한 데 따른 것입니다. 특히 세일즈포스는 자사의 새로운 AI 기반 제품인 에이전트포스에 크게 의존하며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으며 데이터 클라우드가 역사상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제품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에 따라 세일즈포스는 연간 매출 전망의 하단을 378억에서 380억 달러로 상향 조정하고 연간 운영 마진 전망도 19.7%에서 19.8%로 소폭 상향했습니다. 조정 기준 주당 순이익은 2.41달러로 예상치인 2.44달러를 상회했으며 발표 후 주가는 시간 외 거래에서 7% 상승했습니다. 인텔은 CEO 패텔 싱어의 갑작스러운 퇴진 이후 외부 인사를 중심으로 차기 CEO 후보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마블 테크놀로지의 CEO 매트 머피와 과거 인텔 이사회 멤버였던 릭 보탄이 주요 후보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인텔은 전문 헤드헌팅 업체와 함께 후보를 물색 중이며 내부 인사가 아닌 외부 인재를 영입하려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델싱어는 2021년 CEO로 취임하며 제조 및 AI 능력 강화라는 야심찬 계획을 세웠으나 주요 계약을 잃거나 취소하며 성과를 내지 못했고 인텔의 매출은 2023년 540억 달러로 전년 대비 약 3분의 1 감소했습니다. 이에 따라 인텔은 약 37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하며 1986년 이후 첫 연간 적자를 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사회는 새로운 CEO를 통해 회사의 회복을 기대하고 있지만 기술적으로 복잡한 반도체 산업을 이끌 적임자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입니다. 릭 보탄은 제조 운영 감독 역할을 맡으며 인텔의 개혁을 추진했으나 델싱어와의 의견 차이로 인해 2023년 8월 이사직에서 물러난 바 있습니다. 인텔의 주가는 CEO 교체 발표 후 약 6% 하락했으며 회사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이사회는 몇 달 내로 차기 CEO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풋나커는 나이키와 협력하여 개발한 홈코트 농구 섹션을 전 세계 매장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 섹션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점프 성능을 테스트하고 3D 스캐닝으로 최적의 신발 핏을 제공하며 2026년까지 100개 매장에 도입될 예정입니다. 첫 번째 홈코트 섹션은 올해 8월 뉴욕 플래그십 매장에서 공개됐습니다. 이번 협력 확대는 2021년 나이키가 자사 직영 채널에 집중하면서 풋나코와의 관계가 악화된 이후 이를 회복하려는 시도로 해석됩니다. 나이키의 제품 비중은 과거 풋나코 구매의 75%에 달했으나 2022년에는 60% 아래로 감소했습니다. 이에 따라 풋나코는 매출 감소와 주가 하락을 겪었지만 나이키는 올해 초 도매 유통 채널에 대한 투자를 재개하며 관계 회복에 나섰습니다. 홈코트 프로젝트는 나이키 외에도 아디다스, 푸마, 뉴발란스 등 경쟁 브랜드 제품도 함께 선보이는 형태로 구성되며 나이키와 풋나커는 이를 통해 장기적인 협력 관계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풋나커는 NBA 스타들을 활용한 광고 캠페인과 매장 리모델링 등을 통해 매출 회복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메타는 2030년대 초부터 운영 가능한 1에서 4기가와트 규모의 신규 원자력 발전 용량 확보를 목표로 원자력 개발업체들로부터 제안을 받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인공지능과 환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데이터 센터의 전력 수요 증가를 대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미국 데이터 센터의 전력 수요는 2023년부터 2030년 사이 약 3배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약 47기가와트의 신규 전력 용량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하지만 원자로 개발은 규제 당국의 과부하, 우라늄 연료 공급 문제, 지역사회 반발 등으로 인해 쉽지 않은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메타는 기존 대형 원자로와 소형 모듈형 원자로를 포함한 다양한 기술 옵션을 고려 중이며 지역사회와의 협력 및 개발 허가에 능숙한 업체를 선호한다고 밝혔습니다. 원자력에 대한 관심은 다른 빅테크 기업들도 공유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아마존은 각각 데이터 센터에 원자력 발전을 도입하는 계약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아마존 웹 서비스는 자체 개발한 AI 칩 트레이닝2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서버와 슈퍼컴퓨터 프로젝트를 발표하며 AI 칩 시장에서 엔비디아와 경쟁을 본격화했습니다.
새로운 서버 울트라 서버는 64개의 트레이늄2 칩으로 구성되며 이 칩들은 엔비디아 칩보다 최대 40% 저렴하게 AI 모델을 훈련할 수 있는 성능을 제공한다고 AWS는 밝혔습니다. 이 서버는 AI 스타트업 엔스로픽과 협력해 개발되었으며 2025년까지 미국에서 운영될 예정인 대규모 슈퍼컴퓨터 프로젝트 레이니어에 활용될 계획입니다. AWS는 이를 통해 AI 훈련 비용을 낮추고 더 많은 기업 고객을 유치하려 하고 있습니다. 애플은 이 트레이늄2 칩을 테스트 중이며 약 50%의 비용 절감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AWS는 또한 트레이늄3 칩과 이를 기반으로 한 차세대 서버를 2025년에 선보일 예정이며 엔비디아의 최신 GPU 서버와 경쟁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AWS는 독자적인 네트워크 기술 뉴런링크를 통해 칩 간 연결성을 강화하며 데이터 센터 내 AI 모델 훈련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와의 정치적 갈등 속에서 계엄령을 선포하며 한국 내외에서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계엄령은 몇 시간 후 국회의 철회 요구에 따라 해제되었지만 이는 한국 금융시장과 정치적 신뢰도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원화는 2.9% 하락하며 아시아 통화 중 최악의 성과를 기록했고 한국 관련 ETF와 주요 기업 주가도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계엄령이 자유와 헌정 질서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주장했으나 시장과 전문가들은 이를 국내 정치적 목적에 의한 과잉 대응으로 보고 있습니다. 계엄령 발효 동안 언론 통제, 정치 활동 금지 등의 조치가 포함되었으며 이는 한국의 민주주의에 대한 신뢰를 훼손시켰습니다. 미국과 같은 동맹국들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윤 대통령의 지지율과 정치적 미래는 더욱 불확실해졌습니다. 국회와의 대립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금융당국은 시장 안정을 위해 무제한 유동성 공급을 약속하며 긴급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사태는 글로벌 무역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에 추가적인 불확실성을 초래했습니다. 계엄령은 짧게 끝났지만 이로 인한 정치적, 경제적 여파는 장기적으로 지속될 가능성이 큽니다. 오늘 전달해드릴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은퇴하는 그날까지 파이팅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